집값이 오르면서 이른바 복비도 크게 올랐죠. 이른바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조정하는 정부 개편안이 오늘 확정 발표됐습니다. 아파트 값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개편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복비를 둘러싼 불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죠. 결국 중개 수수료와 집값이 연동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본다 그러면 매도하는 쪽도 900만 원, 매수하는 쪽도 900만 원을 내게 되거든요. 물론 상한 요율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실제 매도하는 집주인은 좀 덜 내게 되고 매수하는 쪽은 0.9%인 900만 원을 다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같이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한두 건만 사실 거래를 해도 대기업 사원의 연봉만큼 번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개 수수료와 이제 매매 가격의 과도한 연동성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중개 서비스라면 사실 집값과 중개 수수료를 연동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격으로서 각종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시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중개업자들의 서비스는 단순히 집을 중개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도한 연동성은 너무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편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개편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낮아지게 될지 살펴보죠.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복비 얼마를 내야 하는 겁니까?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주택 매매 경우 이런 중개 수수료가 현재는 상한이 0.9%거든요. 이게 0.5%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 주택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 최대 900만 원에서 이제는 바뀐 요율로 따지면 500만 원 수수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집값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달라지는 건 여전하네요. 네, 맞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6억 원 이하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요율과 이제 똑같아지는데 문제는 6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가 요율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개 수수료는요, 6억 원 이하, 6억 원에서 9억 원, 그다음에 9억 원 이상 이렇게 요율이 좀 나눠져 있었다가 이번에 같은 경우에 바뀐 게 6억 원 이하 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현행 0.4%로 동일하고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같은 게 최고 상한 수수료율이 0.5%였는데 0.4%로 좀 낮아졌습니다.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가 많이 변했는데요. 현행 이제는 9억 원 이상은 0.9%였는데 개편안에 따르면은 9억 원과 12억 사이가 0.5%, 12억에서 15억 사이가 0.6%, 15억 이상이 0.7%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요. 만약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가 매매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최고 수수료율이 0.4%니까 120만 원 똑같게 됩니다. 하지만 6억 원 같은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0.5%, 300만 원 내던 것이 0.4%로 인하되다 보니까 240만 원을 내게 되고요. 20억짜리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내가 구입을 한다 아니면 매매를 한다 했을 때 현행 0.9% 최고 요율이었거든요. 그러면 1,8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0.7%로 낮아지다 보니까 1,400만 원만 내게 되는 이렇게 인하의 구간이 좀 커지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또 임대차 계약 수수료도 바뀌었죠. 전세 계약에도 소비자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3억 원까지는 지금의 상한 요율과 같고요. 3억 원 이상 주택의 상한 요율이 지금보다 모두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 6억 원에서 12억 구간은 절반 정도로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억 원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그대로 가고요. 6억 원 같은 경우에는 480만 원 내던 것이 240만 원만 내면 되는 게 되고요. 특히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는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 현행은 64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지만은 개편안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320만 원만 내는 절반 수준의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 10월부터 이렇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달라질 예정인데요. 진통 끝에 확정된 개편안이지만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상한선은 거의 그 요율에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액 요율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자, 방금 들으셨지만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은 상한 요율 때문에 공인중개사와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 결국은 수수료율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구간별 수수료 상한선이 이제 정해졌을 뿐이지 사실 뭐 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협의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적정 수수료를 놓고 이제 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의 요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요, 9억 원 이상의 수수료의 변화는 뭐 인정을 하겠다라고 보지만은 9억 원 이하의 수수료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생존권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런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중개 수수료는 결과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중개가 돼야지만, 성사가 돼야지만 사실 대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주 거래가 없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수료 체계 인하가 이런 생계 위협이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중개수수료 개편안 관련해 짚어봤습니다.